마감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쪽이 조선주가 달라졌어요. 백고동 소리 더 커질까라고 잡아봤습니다. 맞아요. 조선주가 한때는 금쪽이 중에 금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쪽이에서 아주 착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주들이 이제는 진짜 빅사이클에 들어왔다라는 건 아마 주식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빅사이클에 들어왔다, 수주 좋다라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직 아니고요. 아직 아니에요? 더 갑니까? 당연히 더 하는데 네. 제가 판단하는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너무나도 많죠.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쉽게 찾아보기만 하더라도 뭐 수주 잔고 증가하고 있고요, 선가 올라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조선주를 안 사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선주를 저도 주식을 조금 그래도 나름 해봤다는 네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손이 안 가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그 물렸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주 안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엉덩이가 무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간의 움직임 자체가 당연히 무거웠고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일부 반등을 주는데 그 폭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맞아요. 조선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작았습니다.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네. 조선주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시점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라고 잠깐 물어보셨을 때 네. 아직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사기 쉬운 종목은 꼭 그게 고점이거나 주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기 어려운 종목은 꼭 사지 못하고 주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특히 조선주의 경우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이라는 거에서부터 손을 가기가 저는 어렵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주의 손이 안 나갔던 이유는 네. 주가가 양봉의 흐름으로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주가의 상승이 한 차례 나와요. 그리고 3 내지 5일 정도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봉이 나오고 3, 4일 조정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이제 사고자 해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사볼까 했는데 다음날 조정받아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 빼고 나서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완전히 관심을 빼고 나니까 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런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 주가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네. 지난주에 상승하고 오늘 장에서 다소 조금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죠. 네. 사기 쉬운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아. 그간에는 한 번에 양봉 시에 쫓아가지 못했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멀어졌고 지금 흐름은 지난주에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위아래 가격을 흔들리면서 가격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면 아침에 뭐 일정 가격이었는데 아침 가격보다 내려왔네? 사볼까? 사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쵸. 첫 번째 이유는 사기 쉬워지는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말씀드리고요. 네. 궁극으로 오랜 기간 이제 추세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간과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께 숙지해 달라는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면 조선업은요 경기 민감주이고 경기하고 연동합니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발주가 안 나오는 거니까. 네, 경기가 좋아지면 조선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내년에는 좋아진다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IMF나 OECD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 성장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8%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입니다. 뭐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장의 포인트, 그러니까 성장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조선업도 성장의 포인트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따로 있거든요. 네.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운임 지수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임 지수 내에서 컨테이너 지수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아마 3배, 4배 정도 올랐어요. 네. 뭐 홍해 이슈 이후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동량도 많아졌고요. 네. 반면에 건화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원자재를 많이 실어 나르는 배들입니다. 이 벌크선 지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벌크선은 안 움직이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만 오른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위주로 해서 성과가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 경기는 올 말 내년 초 해서 이제 피크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 성장률 전 세계 흐름이 진행될 것 같고 조선주는 이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구간 내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기 쉬운 가격대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안 되고요. 좀 이제부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네.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조정이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기다려야 진짜 말 그대로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격의 조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가격의 너무 조정이- 올랐다. 너무 올랐다는 빠르게 올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상승 피로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만 원 돌파했죠. 네. 뭐 7만 원, 8만 원 수준에 시작을 해서 10만 원부터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조정받을 때 조정의 폭을 계산할 때 뭐 피보나치 수열의 38.2%, 0.382%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저는 최소 20% 수준에서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가격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세계 경기의 전체적인 원자재 중심의 생산활동 위주의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는 올 연말, 내년 초 이때 본격적인 생산 시설의 가동을 통해서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때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네. 조선주 네. 너무너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얘기만 있어요. 안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가격의 흐름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르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시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 오르는데 뭘 사야 돼?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이 되실 텐데 그 포인트를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환율 얘기로도 좀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환율 이야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1480원 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선주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환율의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과 연동되어서 조선주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 네.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강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강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도 강했어요. 네. 이 종목들의 특장점이 뭐냐면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네. 최근에서 이제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원달러보다는 최근에 가장 이제 주요하게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환율이 엔화입니다. 최근 엔화가 162엔을 찍고요. 151엔까지 갔다가 153엔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에 그 BOJ에서 그 금리 결정 회의가 있죠. 네. 미국 FOMC 회의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일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앵캐리 트레이딩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안정적인 환율을 기반으로 해서 저금리 상품에 진입을 해서 미 국채, 장기채를 사는 이 아비트리지, 무위험 차익 거래를 통한 채권 수익률을 도모하는 앵캐리 트레이딩이 최근에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앵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20조 달러라고 합니다. 워낙 일본 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움직였고 네. 뭐 8거래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그나마 오늘 조금 올라준 그런 상황이죠. 20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네. 미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지금 발행한 규모가 2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 채권하고 네. 규모적 측면에서 지금 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앵캐리 트레이딩의 자산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화가 네. 출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들어갔던 자금들이 순식간에 빠져나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엔화를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자동차 금융 바이오 종목들은 네. 엔화 금리
엔화, 환율 연동되지 않는 안정적 흐름에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거예요. 네. 이 환율과 엔화와 연동된 종목들은 오늘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환율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 네. 엔화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지켜보자. 150에서 160엔 사이에서 움직이면 시장 좋습니다. 하지만 150 이하로 내려간다든가 또는 여기서 방향성을 아주 큰 폭의 아예 흐름으로 틀어버리면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엔화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게 이번 주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다. 맞아요. 우선주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BOJ의 금리 결정 예정입니다. 31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게 150엔에서 160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뭐 2027년까지 데크 다 채워놨다. 네. 계속해서 수주 들어올 거다. 그러면 빅사이클에 들어왔고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조선가까지 신조선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많이 발주해 가격도 올라 그럼 실적은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도대체 27년까지 데크는 다 차 있다는데 얼마나 장기로 봐야 할지도 고민이 좀 되거든요. 4년치 분량이 차 있다 하죠. 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이 괜찮다 했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뭐 신조선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안 움직였어요. 왜 안 움직였냐면 저가 수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조선업종은 노동 집약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주 기술이 높은 기술 인력들을 도크가 비어 있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돼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기타 동남아 쪽으로 회사를 옮겨버리거든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가로도 수주를 받아서 도크를 채워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계속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난해까지는 이 저가 수주, 일부 손해 보더라도 수주를 받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주가의 개선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계속된 수주 증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조선 업종 자체가 가격을 보고 결정해서 수주를 받습니다. 좋은 가격의 물건들만 받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선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수주 상황에서 가격도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다 보니까 네. 조선업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고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뭐 증권사들에서 지금 24만 원까지 잡아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너무 빠르게 올랐고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오르면 빨리 따라사고 싶지만 불안함. 네, 불안하잖아요. 이 상승을 내가 못 따라갈까 봐 불안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사실 조선주들이 잘 가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히려 좀 작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하나? 라고도 저는 고민이 들거든요. 조선 기자재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다른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기전자에 비해서 관련 기자재, 우리 반도체는 소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건 뭐 PCB 업체들이 있고 자동차는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당 섹터의 경우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관련 흔히 말하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왜냐하면 회사 자체에서 다 모든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그 기자재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요, 네. 그 완성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소부장이 따라갑니다. 그쵸. 궤적을 이제 약간 달리해서 움직임이 진행돼요. 한 스텝 조금 늦게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상 수요를 계속 충당 못할 때 소부장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재고를 출하고 네. 나서. 그래서 반도체는 좀 뒤에 따라가는 소부장의 역할들이 있고요. 전기전자는 먼저 갑니다. 네. PCB나 이런 뭐 기타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들이 OLED나 이쪽이 먼저 가고 만들어서 합쳐서 그렇죠. 만들어야 되니까. 납품해서 이게 네. 완성품이 만들어지다 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수요를 계산해서 네. 전기전자는 먼저 가요. 네. 자동차는 애매한데 함께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아, 네. 완성차와 부품재. 조선주는요. 네. 특징적으로 주가의 기자재와 완성 조선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궤적 자체가
그때는 막 달라요. 어떨 때는 완성 그 조선사들만 갈 때가 있습니다. 아, 그 기자재 업체는 안 갈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기자재 업체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 상황에서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보게 되면 네. 기자재 업체가 일부 몇몇의 종목들은 저평가돼 있고 주가가 안 움직여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현재 시장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조선사보다는 기자재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기자재 쪽으로도 그것도 물론 종목에 대한 선정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조선주 내에서 조선 섹터 내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임스입니다. 아, 기자재 내에서도 뭐 되게 한국카본이라든가 또 네. 엔진을 만드는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조금 올랐거나 탄력이 약하거나 네. 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 초 네. 1월 아마 상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행오버 이슈가 최근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나타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가격적인 부분보다 왜 안 갔을까? 왜 못 가지? 라고들 많이 판단하시는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한 그 완성체나 조선사에 대한 관심도가 막 증가했다가 어떤 다른 종목 없을까 막 찾다 보면 기자재로 넘어가는 형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이 내에서 안정적인 회사가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현대힘스 아, 응집을 했고 악재에 대한 해소 과정이 지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네. 조선업종에서 투자 판단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기자재 쪽에서 현대힘스가 현재 시점에서 관심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적인 전략도 좀 잡아볼까요? 오늘 16,000원 정도 선에서 종가 마감했죠. 네, 내일부터 16,040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그럼 동반해서 흔들림 나오겠죠. 네. 그럼 저는 가격적으로 나 15,500원, 뭐 한 3% 정도 마이너스 상황에서 가격을 잡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올라갈 겁니다. 한 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아요. 물량수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요. 손절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좀 손절을 넓게 잡겠습니다. 왜?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장 흔들림에 따라서 주가 좀 빠지더라도 한 14,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고 네. 가져가보는 형태로서의 현대임스에 대해서 관심권 전략입니다. 네, 선박 블럭이라든지 배관, 조선 기자재들을 만드는 업체인 현대힘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